일단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4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다라는 것 정도 밑줄 쳐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쭉 읽어보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네. 그렇죠?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정의를 해놨지? 이렇게 정적분의 형태로 정의를 해놨네요. 이렇게 정적분의 형태로 정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정적분 시간에 열심히 배웠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두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정적분의 형태를 뭘로 만들어줄 수 있는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대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일단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x 있죠. 그리고 t도 있고요. 그 다음에 s라는 문자도 있어. 그럼 문자가 일단 눈에 보이는 문자가 3개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와 미지수, 미지수죠. 문자니까 미지수지. 변수와 미지수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변수가 뭐예요? 변수. 참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이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 다 변해. x도 변하고 t도 변하고 s도 사실은 변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식에서만큼은 누가 변수냐? x가 변수입니다. x. 물론 당연히 s라는 이 문자는 변수가 아니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x가 변수냐 t가 변수냐의 싸움인데 얘는 x가 변수야. 아니 선생님 문제를 읽다 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ft, ht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럼 t 변수 아니에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얘가 변수로 바뀌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는 x가 변수입니다. x. 오케이? gx, x에 관한 식. 그래서 x가 변수기 때문에 x를 가지고 장난을 쳐줘야 돼.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x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이렇게 t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x에다가 이렇게 t를 쿡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뒤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관심이 없어요. t부터 t까지 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0이라는 적분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그냥 대입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왼쪽도 x에 관한 식이고 오른쪽도 x에 관한 식이니까 둘 다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미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그대로 미분을 하면 g'x라는 놈이에요. 이제 얘는 밑끝을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fx가 돼버리네요. 와, 여기서 엄청난 정보들을 알아냈네. 문제에서 이 f라는 함수 자체를 최고차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4x의 3승으로 시작되는 어떤 귀여운 3차 함수였거든? 그러면 g를 미분해서 3차 함수가 됐으니까 원래 g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였다? 그렇지, 4차 함수였다. 최고차항도 알려줬다. 미분을 해서 최고차항이 4가 됐으니까 요놈의 새끼는 이런 식으로 x 4승으로 스타트하는 아주 귀여운 4차 함수일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추론을 할 수가 있네. 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일단 이 처음에 메인식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이게 끝이. 됐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될 텐데요. 일단 가라는 조건을 보니까 f라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했대. 선생님 f라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요거 미분 한번 해보지 뭐. 요거 미분하면 g2'x가 되고요. 그쵸? 요거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x에다가 뭘 넣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a를 넣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x에다가 이렇게 a를 탁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제가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미적분을 조금 공부는 하긴 했는데 미적분에서 2'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거 미적분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수2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2'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2에서도 2'을 씁니다. 근데 단지 미적분과 수2의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미적분은 두 번을 미분했을 때 그 출력되는 값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미 설명이 들어가. 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수2에서는 두 번을 미분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두 번 미분하세요. 그냥 그게 끝이야. 뭐 수2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g라는 함수가 G'이 있었잖아. 그럼 G2'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얘를 G'X의 기울기 뭐 이런 느낌? G'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순간적인 기울기 그게 바로 G2'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그냥 G' 함수와 G2'의 관계를 어떤 함수와 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의 상황으로만 그냥 해석하는 거지 뭐. 이게 수2야. 이게 수2.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두 번 미분한다고 해서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풀인가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두 번 미분, 한 번 더 미분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g라는 함수가 4차 함수였다. g라는 함수가 4차 함수였다. g를 한 번 미분하면 3차 함수.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2차 함수야. 얘는 그냥 2차 함수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에서 준 정보. 가에서 준 정보는 f'A가 0이었기 때문에 g를 두 번 미분해서 a가 되는 값은 0이다 해서 g2'A는 0이다 써주고 시작합니다. 됐죠? 이제 가라는 조건도 끝났어. 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조건을 해결하면 되는데 이 나라는 조건을 잘 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놈이죠. 이번 모의고사는 신유형이 없는 것 같아. 신유형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신유형은 없어요. 전부 다 돌고 도는 문제인데 이거는 완전 신유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죠. 그냥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놈이구나.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이구나.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g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g라는 함수를 ga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 그럼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를 열심히 위아래로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x축에서 그대로 꺾어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x축에서 그대로 꺾어 올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g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 돼요? 근데 ga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ga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a가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기 ga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ga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ga를 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ga를. 그럼 주어진 함수는 이제 더 이상 gx가 아니라 gx-ga라는 귀여운 함수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는 y는 ga라는 놈이었는데 ga에서 ga를 빼니까 얘가 0이 돼버리겠죠. 그럼 y는 0이라는 요 빨간색 라인이 무슨 선이 된다? 그렇지. x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됐나? 그럼 문제에서 요 gx 빼기 ga라는 함수에다가 뭘 걸었대요? 그렇죠. 절대값을 걸라고 했으니까 x축 세팅해놓고 그대로 꺾어 올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꺾어 올리면 요런 느낌으로 절대값 gx-ga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이냐?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러분들이 gx의 그래프를 대충 그린 다음에 오케이? 이 그래프 자체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꺾어 올리기 힘드니까 누구를 변화시키면서? 그렇지. 뒤에 x축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꺾어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꺾어 올려보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는 조건에서 의미하는 게 어떠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쵸?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한 개념 설명이었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이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gx-ga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추리를 해야 되는데 추론해야죠. 근데 방금 내가 gx라는 함수를 문제를 풀면서 4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는 걸 추론해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 그려야 됩니다. 원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다 그려서 추론하는 게 당연히 옳은 방법이야. 그러면 4차 함수 최고차항이 플러스 1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W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W 그리고 완벽한 W가 있겠죠. 이런 모양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만의 용어인데 앞쪽에서 중근 때릴 때 요거 이제 뒤쪽에서 중근 때릴 때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가 한 실근과 두 허근 나올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중근일 때 요렇게 4차 함수를 추론할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하나 둘 셋 넷 다 8개를 다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무슨 축을 변화시키면서 x축을 변화시키면서 주어진 함수를 꺾어 올려보자고. 그치? 만약에 x축이 이런 데 있대요. 자, 요 경우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네. 그냥 자기 자신일 테니까. 근데 나라는 조건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x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래도 안 되죠? 자, 꺾어 올려봤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 x축이 있으면 꺾어 올렸을 때 이렇게 뾰족한 점이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기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되겠지. 됐죠?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도 안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가 무조건 2개가 생기네요. 얘도 안 되겠죠. 안 돼. 다 안 돼. 저리 가. 얘도 안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x축을 만들어도 몇 점? 그치? 2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고요. 뭐 이런 거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미분이 4점에서나 불가능한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생님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두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들이 그냥 다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혹시 안 되죠? 임마 안 되죠. 됐죠? 요 경우도 다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잖아. 그치? 얘네 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네 둘도 아무렇게나 생기면 안 되고 X축이 정확히 어디 있어요? 그렇지. X축이 정확히 요거 중근 때리고 있는 여기에 딱 X축이 있어야 꺾어 올렸을 때 부드럽게 말리죠? 뾰족하죠. 부드럽게 말리죠? 그쵸? 뾰족하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이렇게 한 개씩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케이스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너무나도 많이 봤던 유예요, 요거. 요걸 그려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지우고 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G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추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합니다.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 X축을 X축 여기도 X축 그린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린 함수는 gx가 아니야. 이걸 x축이라고 놓고 꺾어 올린 거니까 내가 그린 함수는 미안해요. 습관이야. gx에서 뭘 뺀 거다. 그렇지. ga를 뺀 거다. 난 지금 이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gx에서 ga를 뺀 함수를 그리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자, 이제 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 추론까지 마쳤다. 마무리를 지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써놨던 얘네들의 정보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선생님?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요 막강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조건을 막강 조건을 이용해 봐야 되는데 일단 뒤에 거 문제를 먼저 더 읽어보자. 아이고 힘들어. 자, 실수 t에 대하여 GA의 값을 HT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수 t에 대하여 GA의 값을 HT라고 할 때.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GA라는 함수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GX의 식을 일단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이제 GX에 대한 식을 쓰기만 하면 될 텐데, 일단은 요 점 두 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근데 이 점 두 개를 잘 보면 X축이랑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GX-GA라는 함수가 X축이랑 만난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는 0이에요. 그쵸?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는 주어진 함수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잖아. 그치? 근데 이걸 잘 보면 바로 보이는 값이 있어. X에 뭐 넣으면 되니? 얘들아? 그래, A를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A를 그대로 집어넣는 순간, 맞아? GA는 GA가 돼서 GA 빼기 GA는 0이 돼버려요. 괜찮죠?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는 게 0이 됐으니까 이게 뭐일 수도 있고, 그렇지, A일 수도 있고 이게 뭐일 수도 있다. A일 수도 있다. 라는 정보에 도달합니다.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한다고요.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얘가 A인지 얘가 A인지를 선생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설명해주고 있냐면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얘가 설명을 해줘. 근데 아이고,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우면서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원래 변곡점 그거 알려주면 안 되거든, 그거. 변곡점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계도함수의 의미 전달을 통해서 미적분을 배워야지만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알고 3차 함수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4차 함수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변곡점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심지어 학교에서도 알려줄 거예요.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그냥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어차피 미적분 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때도 변곡점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변곡점에 대한 개념을 사용할게요. 그쵸? 변곡점에 대한 개념. G라는 함수를 2번 미분해서 A가 된다. 그러면 2번 미분해서 0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그게 항상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게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야. 2번 미분해서 0 됐다고 해서 그게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변곡점의 후보는 될 수 있죠. 그쵸? 근데 확실한 것은 얘가 A거나 얘가 A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얘는 절대로 A가 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요 부분에서는 요 A 근처, 얘를 A라고 했을 때 요 A 근처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어때요?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쵸?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2번 미분한 2'의 결과가 오케이? 0보다 커요.
아래로 볼록할 때는 2'의 결과가 0보다 크다. 자, 좋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얘를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근처에서 기울기들을 한번 보자고요. A 근처에서 기울기들을 보면 A 근처에서 근방이라고 할게요. A 근방에서 기울기들을 보겠다고. 이렇게 됐죠? G'들을 보면 얘가 증가합니다. 맞잖아. 점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A 근처에서. 됐죠? 그러면 어떤 놈이 증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놈을 미분했을 때. 요 놈에 대한 프라임이죠. 그게 0보다 큽니다. 됐나?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A라고 하면 G2'A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게 돼요. 근데 지금 G2'A가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으니까 안 돼. A는 누구야? 얘야.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두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요놈이고 하나는 요놈이더라. 근데 요놈이 A라는 아주 막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당연히 같은 원리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포인트가 A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지금부터 또 다른 점. 얘를 B라고 놔줍니다. 왜요? 얘를 B라고 놔야 일단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gx-ga라는 요식 자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여러분들 ga는 그냥 단순히 상수입니다. 그쵸? 근데 gx라는 함수가 4차 함수,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였으니까 얘도 당연히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가 될 것이고. 됐죠? x축과의 만남을 아주 친절하게 그려놨으니까 반드시 얘는 x-a 하나와 x-b 하나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식을 쓸 때 전설의 인수정리를 쓸 거라고요. 자, A라는 포인트에서 잘 봐. X축이랑 어떠고 있니? 이렇게 스무스하게 뚫고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X-A라는 놈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3개, 5개, 7개, 9개 이렇게 홀수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A에서 지금 스무스하게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X-A를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 4차 함수라고. 그럼 절대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잘 가. 안 돼 임마 이거. 그래서 얘는 몇 개? 맥시멈 3개만 가질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x-b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죠. 실제로 그림을 봐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뚫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x 빼기 b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지. 요까지 또 괜찮죠? 선생님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세팅해요? 이 자식아 얘가 b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B에서 그냥 확 뚫고 있고요. A에서 스무스하게 뚫고 있기 때문에 식 자체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겠네요.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그래프를 보고 gx-ga를 풀 세팅하는 방법이었대요. 됐죠?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야 돼. 선생님 좀 설명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날로 먹고 싶지가 않네요.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빨라야 돼.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결론 도달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1분 안에 왔었어야 돼요. 1분 안에 왔었어야 돼요. 비록 선생님은 10분이 넘었지만 여러분들은 1분 안에 이 결론에 도달을 했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끝까지 읽어보자, 문제를. 갑자기 GA의 값을 HT라고 할 때 H3은 0이고 HT는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GA라는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초의 GX를 줬으니까 그쵸? X 자리에다가 조심스럽게 A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놈을 뭐라고 하겠대요? 그치? 얘를 HT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엄청난 그 이상한 모순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무슨 오류가 나타나느냐? F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G잖아. 지금 F랑 G랑은 서로 미적분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F라는 함수를 적분을 했을 때 얘가 이제 G가 되는데 G에다가 뭘 집어넣은 결과? A를 집어넣은 결과에서 그쵸? T를 집어넣은 결과를 뺀 게 그게 바로 GA래요. 그럼 너무나도 이상했을 겁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선생님 GA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선생님 GT는 0인데요. 아까 GT는 0이었잖아. 처음에 지원내비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GT는 0이다. 이거 쓰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0은 0이다밖에 안 나와요. 계속 0은 0이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출제자가 뭐라고 한 거야. 이게 이렇게만 놓으면 계속 0은 0이다밖에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로 풀어주세요.
HT라는 함수를 뭘로? GA-GT 이렇게 놓고 풀어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냥 그 뜻이에요. 출제자는 지금부터 HT라는 함수를 GA-GT로 놓고 풀어주세요. 뭐 그런 얘기네요. 됐죠? 다시 써볼까? HT라는 함수는 GA- 얼마다. 그렇지. GT다. 요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풀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야, 이 귀여운 녀석을 보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죠? GX-GA를 그려놨잖아. 그치? 근데 저기서의 HT는 뭐야? GA-GT네. 얘랑 완전히 부호가 다른 상태네요. 맞죠? 그냥 부호만 다르고 그냥 끝이네. 그러면 부호가 그대로 다른 상태니까 뭐 요놈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상관은 없어요. X-A의 3승 그리고 X-B 이렇게 진짜 식으로 놓겠습니다. 그냥. 알겠나요? HT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진짜 식으로 써버릴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H3은 0이다. H3은 0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쓰겠습니다. H3은. 됐지? H3은 0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3, 3 이렇게 뚫어 박을 거야. 됐나? 근데 여기다가 식에다가 넣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가 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일단 풀라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H3은 0이다. 일단 식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2를 집어넣은 함수값. GA에서 누굴 뺀 거? 그렇지. G2를 뺀 거. 그것이 일단은 27이 된다. 일단 식을 써줘야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더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HT라는 함수가 지금 G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러니까 H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였겠니? 얘는 4차 함수였겠죠. 그리고 원래 G라는 함수의 최고차항이 플러스 1이었으니까 요놈의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똑같이 4차 함수 추론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W. 됐죠? 아니면 뭐 이렇게 앞쪽에서 중근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뭐 조금만 좀 간추려서 그려봤어요. 아무튼간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이 최대값 27을 최대값이라는 걸 가지려면 일단 그 값은 확실한 뭐야? 극대값이에요. 됐죠? 그 최대값이라는 건 바로 극대값입니다. 괜찮지? 그럼 여기가 2일 때 27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여기가 2일 때 27이라는 극대이면서 최대값을 갖겠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2일 때 27이라는 극대이면서 최대값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됐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2에서 뭐 하고 있니 지금 얘네들 다? 다 쉬고 있잖아. 잠깐 멈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에서 B분계수 H를 미분해서 2를 그대로 쳐박은 게 얼마다? 0이다. 라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까지 얻어내셔야죠. 됐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식 정리하고 답 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자. 쉬웠죠? 사실 쉬웠죠.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뭐 쉬웠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고 끝낼 거야. 잘 봐. 자, 그러면 식이 3개가 있는데 이 식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쉽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겠죠. 됐나요? 얘가 제일 쉬워. GA랑 G3이 똑같다. 제일 쉬운 식. GA는 G3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상태가 0이라는 얘기는 그쵸? 주어진 함수 H라는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지금 H라는 함수 자체가 완전히 요 함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부호 차이가 있는 거잖아. 둘이 부호 차이가 있는 거니까 H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도 3을 집어넣어서 똑같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축이랑 만나고 있는 곳이 3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겠죠. 됐죠? 아니면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겠지 얘들아. 됐죠? 이런 느낌. 아무튼 A가 3이거나 B가 3이라는 얘기를 이 식이 알려주고 있다. H3은 0이다. 됐죠? 그 다음으로 쉬운 건 얘겠지. H'2는 0이다. H'2는 0이다. 또 같은 얘기입니다. H'2는 0이라는 얘기는
h라는 함수 자체가 얘랑 지금 여기 부호 차이가 있는 상태거든. 부호 차이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는 게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됐죠?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2라는 얘긴데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2라는 얘긴데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이것도 있고 얘도 있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다는 얘긴데 얘는 절대로 2가 되면 안 돼요. 왜 2가 되면 안 되냐면 만약 A가 2면 이 빨간색 식이 모순이야. 이 빨간색 식을 잘 보면 A에다가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G2에서 G2를 빼면 27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겠니? G2 빼기 G2니까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2가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맞아? 그러면 주어진 함수 자체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2라는 얘기는 얘가 2거나 얘가 2라는 얘기인데 절대로 A는 2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2인 게 확실해요. 됐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지금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 얘가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2라는 게 확실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다 한 거 같은데? 여기가 2면 이제 얘를 3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얘를 3이라고 해야겠죠. 됐죠? 그리고 얘가 2면 이제 얘를 3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얘를 3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순간에 3이 될 수 있는 게 B다. 얘가 2가 되는 순간에 3이 될 수 있는 게 A다. 라고 그래프가 결정이 돼버려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지 않는 식이 아까 저기 빨간색 식 27이다. 그거 이용 안 했잖아. 그래서 이거인 경우와 이거인 경우를 각각 식으로 다시 쓴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27이다. 저거 한 번만 딱 이용해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나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모순이 발생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답을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풀이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B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B 자리에다가 이렇게 3을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잘 예쁘게 쓰면 여기가 이제 3승이었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2라는 걸 이용하고 싶으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2다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G' X 미분한 거야. 어차피 얘를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꺼지시고요.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됐니?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요. 뒤에 거 미분해주면 이제 뒤에 게 꺼지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계산할 때 전개 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선생님 저로 묶어주세요. 예쁘게 묶어주시면 x-a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면서 남는 것은 3x-9가 될 것이고 여기 남는 것은 이제 여기 3개였는데 2개를 다 주고 났으니까 이렇게 하나씩이 남겠네요. 됐죠? 그럼 당연히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a. 여기 a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 그렇지. 그게 2였다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x에다가 2를 쿡쿡쿡 집어넣으면 6마 9풀 2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그놈이 얼마다? 그렇지.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다시 이쁘게 정리해서 쓸게요. 4x-9-1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그치?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8-9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충돌이 전혀 없네.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를 자, 얻어냅니다. 됐나요? 그러면 진짜 끝난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은 gx라는 식을 거의 퍼펙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a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gx를 거의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쵸? 됐니? 이 상태에서 뭘 더 구해야 됩니까? 요거 구해야 돼요, 요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저걸 씁니다. GA-G는 27이다. 지금 A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따라서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 2 그게 얼마라고? 27이다. 이걸 이용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g2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그럼 x에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얼마? 2의 3승이니까 8이죠. 8. 8이고 이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팔이네요. 이렇게. 맞나요? 이게 마팔이 되겠죠. 그럼 이제 g2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마팔인데 다시 여러분 계산을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a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g 마이너스 1에서 g2를 뺀 거야. g 마이너스 1에서 g2를 뺀 게 27. 됐죠?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2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지.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g2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인데 x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데 쌤이 뭘 넣었어요? 2를 넣었네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그치? 3이 됩니다. 3의 3승이니까 얼마야? 그래요, 27이에요. 곱하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래,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7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얘랑 같은 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됐죠? 그래서 완벽하게 누구를 구했다? 얘를 구했다. 지금 선생님이 한 작업은 검산 작업이야, 얘들아. 검산 작업 한 거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F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F5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자, G랑 G를 미분한 게 뭐라고요? 그렇지. F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F의 5를 구해주세요. 그건 G를 미분해서 5를 집어넣어주세요. 이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되네요. 미분해서 이제 5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 계산도 내가 할게. 됐죠? 그럼 자, 지금 G를 미분하면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3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 과정. 상당히 즐겁구만. 마지막 계산입니다. 요거 플러스. 됐죠?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됐죠? 이제 x에다가 뭐 집어넣고 끝내면 돼? 5 집어넣고 끝내면 되네요. x에다 5 집어넣고. x에 5. 철저하게 정말 5를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진짜 6의 제곱이니까 36이네요. 5. 자, 쓸게요. 3 곱하기 36 곱하기 2네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6의 3승이니까 36 곱하기 6이라고 쓰지 뭐. 됐죠? 여기서마저도 묶겠습니다. 묶어 36 묶어봐. 그럼 36 괄호 크게 여시고요.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2. 정말 고맙지 않니?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인데 얘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면 좀 편하냐면 이게 12 곱하기 3이니까 12의 제곱이니까 144죠? 거기다가 3을 마지막에 곱해주면서 3, 4, 12, 4, 3, 13, 430이라는 아주 깔끔한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했고 계산 자체도요. 계산 자체도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쓰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길게 여러분들 느껴졌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상을 볼 때는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멈추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저 새끼 계산 틀리나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끝까지 문제를 보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아주 계산을 아주 꼼꼼하다 못해 검산까지 한 2번 정도 했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데 걸렸던 시간을 굳이 여러분들 시간으로 말하면 이거 15분 만에 풀었었어야 돼요. 됐죠? 혹시라도 앞에 문제 풀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문제를 아예 못 건든 학생이 있다면 꼭 반드시 혼자 힘으로 먼저 도전을 해보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0번이라고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30번 문제를 난 아예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도전해 보시고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 가형 이과 30번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